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남순이 간다. 안녕하세요. 성남별당 성남순이 간다의 성남순입니다. 성남순이 간다 벌써 세 번째 방송입니다. 유독 뜨거웠던 여름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제법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좀 선선해지고 해서 인적이 조금 드문 야외로 나와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말을 끊어보면요. 소음이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미소리, 바람소리, 또 차소리 이러한 것들과 함께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올여름 여느 때보다 뜨겁고 습하고 또 느닷없이 내리는 폭우에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한국이 맞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구의 온난화, 인간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게 힘들지 않게 라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부쩍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불편하고 귀찮은 것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성남순이 간다 출발합니다. 네, 성남순이 간다. 2개의 콘텐츠가 올라가고 또 이 2개의 콘텐츠 조회수가 한 대략 30회 언저리인데요. 이 조회수를 보면서 와, 내 콘텐츠 정말 재미없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환경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자면 얼마 전에 분리수거 하러 나갔어요. 이 중년의 주민분께서 플라스틱, 비닐 탁탁 분리수거 멋지게 하시고 박스 하나를 그냥 띡 던져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버리러 가셨나? 하고 이제 막 분리수거하고 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셨더라고요. 봤더니 이 종이 상자에 생선이랑 고기 포장 스티로폼 그 용기를 비닐봉지에다가 뭐 여러 개 겹겹이로 넣고 종이 박스에 곱게 넣어서 그냥 두고 가신 거죠.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뭐지? 진짜가 그냥 간 건가? 했는데 정말 진짜로 쿨하게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분리수거까지 했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간다고 하는 생각에 조금 화가 났어요. 왜 우리 옛말에 가다가 말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까지 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을 또 여러분께 하소연처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스티로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바다작당 그 보고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치우기 힘든 바다 쓰레기,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들이었습니다. 말이 조각들이지 사실은 조각이 아니라 스티로폼은 부스러기가 문제죠. 조각들은 이렇게 건져낼 수 있지만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워낙 가벼워서 잘 떠다니기도 하고 가루로 된 거는 정말 수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육지에서도 부서진 스티로폼은 말끔히 치우기가 쉽지 않은데 바다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제가 올해 1월쯤에 10만 개의 하얀색 알갱이 눈인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네바다주 타호 호수 북쪽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쪽에 강풍이 굉장히 세게 불었었나 봐요. 그래서 부유식 선착장이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부유식이니까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선착장이 고정했던 것이 끊어졌다거나 해서 어디론가 움직였겠죠. 그러면서 이 부유물에서 부서져서 나온 수많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북쪽 마을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바람도 불고 겨울이었으니까 더 날아가기 쉬웠겠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멀리서 보고 겨울이니까 와, 눈이다 하고 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알갱이가 그냥 눈하고 좀 다르네. 우박인가? 이러다가 완전히 그 근처에 가서 스티로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갱이 자체가 워낙 작고 흙과 뒤섞여 있다 보니까 말만 들어도 이거 어떻게 치우지 싶어서 막막하기만 했었는데요. 이 스티로폼 일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지만 처리를 잘못하는 그 순간 정말 쓰레기 골칫덩이가 됩니다. 이 스티로폼 배달이 많은 요즘은 특히나 없어서는 안 될 포장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단열재이기도 하고요.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보냉, 단열, 방안, 방열에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 가볍고 다루기 쉽기 때문에 시공재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파손되었을 때 치우기가 어렵고 또 가볍기 때문에 여기저기 날아가 버리기 쉽고 미세 플라스틱 농도도 높아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성남순이 간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플로깅을 하면서 땅에 박힌 스티로폼을 보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네모나게 반듯하게도 아니고 그냥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잘린 스티로폼이 스팟스팟에 아예 박혀 있어서 아니 이게 왜 여기 박혀 있지? 해서 알아봤더니 왜 화분 사게 되면 제일 아래 물 빠지는 구멍을 완전히 막으면 안 되니까 큰 돌 넣어서 배수구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스티로폼을 넣기도 하더라고요. 왜냐?
듬성듬성 잘라 넣으면 아유, 지금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예, 야외의 그런 분위기가 한껏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티로폼을 듬성듬성 잘라 넣으면 배수도 가능하고 돌을 넣는 것보다 화분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스티로폼을 넣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공원이나 산책로에 적용할 때 그대로 땅에 심는 거예요. 화분째 심는 게 아니라 모종, 묘목을 덩어리째로 그대로 심는 건데, 그러면서 스티로폼이랑 이렇게 비닐 같이 묶여 있게 되는데 그대로 그냥 땅에 묻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심는가? 왜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귀찮아서인 것 같아요. 더 무겁지 않게, 일할 때 조금 덜 힘들게, 그리고 스티로폼이랑 뿌리랑 막 분리하면 시간도 더 걸리고 하니까 일 빨리 끝내려고 의 목적이 그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플로깅을 하면서 그런 장소들을 돌아보고 뭐 스티로폼을 파서 막 버리기도 했는데 너무 깊게 박혀가지고 또 뿌리까지 이제 자라다 보니까 뿌리에 박혀서 이게 정말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 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건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힘이 닿는 만큼 꺼내내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목격한 곳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바로 단지 내에서. 집에 화분 키우기 힘들거나 처리하기 힘들 때 이렇게 쓱 공용 화단에 가져 나와서 심으시는 분들 아주 가끔이지만 있습니다. 저도 뭐 몇 곳 이사를 다녀봤지만 곳곳마다 화단에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한두 분은 계셨어요. 제가 뭐 그걸 심는 현장을 목격하진 않아도 화단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식물이 아주 생경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걸 보면 잡초가 아니에요. 화분에 있을 법했던 그런 식물이 와서 자라나고 있는 걸 보면 100% 가정 내에서 처리하지 못한 화분을 밖에다가 심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게시판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곤 하죠. 어떤 단지에서는 관리실에서 CCTV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뭐 적발해서 뭐 일부러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시 제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을 뭐 처벌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참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비방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정말 비방의 목적은 없어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포커스는 인간의 이기심에 맞추고 싶습니다. 귀찮다, 힘들다, 뭐 쉽게 하자, 빨리 끝내자, 편하게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마음이 공공질서나 환경의 파괴의 시작의 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살아왔던 세상과 또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정말 다르고 변화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졌고 당장 내년은 어떨까? 10년 뒤 세상은 어떨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뭐 피부에 와닿는 위험과 위협들로부터 우리는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로부터 오는 정말 큰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다지 발빠르게 그다지 열심히
그다지 진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주로 로켓을 쌓아올린 지 지금 수십 년이 된 그런 우리 인간들인데, 어떻게 이 지구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이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이 귀찮은 마음, 게으름, 이기심이죠. 그런 것 때문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일이었는데요. 아이를 막 낳고 복직하신 분이 양치를 하면서 물을 아껴 써야 돼. 우리 아기가 커서 살아갈 때 되면 물이 부족할 텐데 양치할 때라도 물이라도 아껴야지. 이렇게 혼잣말처럼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말을 듣고 아, 네. 이러고 정말 영혼 없는 반응을 했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철없던 저는 마음속으로 아기 낳으면 다 저런 생각하는 건가 봐. 너무 뻔한 얘기잖아. 우리네 엄마들이 하는 말을 저렇게 젊은 분이 하시네. 아이 낳으면 다 저렇게 되나? 아줌마가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 지구온난화, 분리수거, 쓰레기 줄이기, 물 아껴 쓰기, 이런 이야기 하면 정말 구태의연하고 구차한 이야기, 듣기 싫은 아주 재미없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호소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어쩌죠? 이대로 지구 버려도 괜찮을까요? 화성으로 우리 그냥 다 도망치면 해결될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구상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비용이 그냥 버스 요금 정도 될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화성으로 갈 수 있는 건 일부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 아파가는 그 속도라도 좀 늦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일상에서 지키는 우리의 작은 실천과 부지런함, 편리함을 내려놓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견뎌내려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를 낳고 키워준 이 지구에 대한 우리의 보답 같은 거 아닐까요? 성남순이 간다. 명색의 환경방송인데 늘 실내에서 방송하는 것보다 바깥의 소리들과 함께 방송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야외에서 야외의 소음들과 함께 녹음을 해봤습니다. 늘 방송하면서 음질 좋게 잡음 없이 깔끔하게 방송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바깥 소음이 좀 잘 들어갔으면 싶고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이 매미 소리가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되면 좋겠다 싶고 이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그런 모든 소음이 다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오늘은 방송하면서 삶에 녹아있는 일상이 묻어나는 아주 평범한 방송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환경보호가 되는 그날까지 성남토박이, 성남순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성남순이었습니다.